려고 하자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거 저 뷔페 이용권입니다. 저 뷔페 많이 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 들어있던 건 특급 호텔 뷔페 식사권 넉 장과 디너쇼 관람권 2장, 컨설팅을 맡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심사 직전 건네진 겁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박 단장이 실제로는 팀장급에 불과하다며 지키지도 못할 컨설팅 약속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좀 높은 직급의 어떤 명함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명함을 만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팀장입니다. 팀장 개인의 과욕으로 인해서 뭔가 좀 실적을 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텔 이용권을 건넨 데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좀 시작된 상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0명이 넘는 후보 가운데 최종 선정된 교수를 정확히 찾아낸 데 대해선 몇 통의 전화를 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한 40여 통의 전화를 한 것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또 모종의 명단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접촉한 교수도 한 명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명의 교수분과 접촉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럴까? 수소문 끝에 심사에 참여한 또 다른 교수를 만났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하루 전 한 남자가 연구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로비 오신 겁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회사니까 좋은 그러한 제안을 하셨을 테니까 더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분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셨죠. 그리고 다음 날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마자 또 다른 남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분일 거다 하는 직감적인 생각이 들어서 업체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업체에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내쳤지만 앞서 방문한 남자가 남긴 명함엔 SK 브로드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로 방문하신 거죠, 근데? 관련된 사항은요, 저희 홍보팀 통해가지고 접촉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SK텔레콤 측의 설명과 달리 평가위원 접촉에 자회사 직원까지 동원한 겁니다. 또 SK텔레콤 안내 데스크에선 박 단장이 팀장이 아니라 단장이 맞다며 홍보팀과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쪽엔 일단 임원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박 단장님이요? 네, 단장님이라고. 직항 같은 경우는 단장님이 맞으세요. 이용석 교수는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한국에 들어온 뒤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로비 관행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랍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자가 뒤섞인 채 쏟아져 나옵니다. 홍삼, 넥타이, 지갑, 만년필, 시계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거 이제 업체들이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로비하러 다니면서 이런 걸 하나씩 가져와요. 아마 외국 같으면 이런 거 받아도 안 됐을 거예요. 특히 시계엔 씁쓸한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 누런 그 쇼핑백에다가 뭘 잔뜩 넣어 가져왔더라고요. 아마 현금이 한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쇼핑백 바로 위에다가 놔뒀던 요거 선물, 자기네 회사 홍보하는 선물 요거 하나 딱 주고 나머지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는 시계입니다. 이 교수의 휴대폰에는 같은 학교 출신이니 선처를 바란다.
불쌍한 제자 한 번만 도와달라 같은 눈물 섞인 하소연부터 평가위원으로 선정됐으면 연락달라며 검은 의도가 담긴 노골적인 부탁까지 업체 직원들이 남긴 로비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이 교수는 이를 못 본 척하다 마음을 고쳐먹고 4년 전 한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앞으로 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잘 봐달라고 말만 한 거지 실제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 없다며 내사 종결 처리됐다는 회신만 되돌아왔습니다. 그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경우에는 그걸 받은 다음에 고발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8월 이용석 교수는 금호건설 영업 직원이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0장, 1,000만 원을 갖고 오자 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전사적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당연히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시 금호건설은 경기도 파주에 560억 원짜리 복합문화시설 시공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간의 수사를 거쳐 금호건설의 로비 현장이 생생하게 포착된 CCTV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빈손으로 현관을 나섰다. 2분 뒤 종이 가방을 들고 돌아온 한 평가위원. 슬쩍 내용물을 들여다봅니다. 이 가방 안에는 4만 달러,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선 또 다른 평가위원이 종이 가방을 든 남자와 만납니다.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자기 차에 넣은 다음 악수를 건네고 헤어집니다. 돈을 받은 2명 모두 금호건설에 최고점을 줬습니다. 법원은 금호건설의 뿌리 깊은 로비 관행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지인관리 시스템을 통해 로비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금호건설 본사 차원에서 평가위원 후보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 건설 분야의 음습한 부패 관행은 특히 뿌리가 깊습니다. 업체마다 수주에 사활을 걸다 보니 대형 뇌물 사건 가운데 55%를 건설 분야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로비를 못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로비 잘해서 공짜 따는데 로비 못한 사람은 못 따잖아요. 그럼 회사가 망하잖아요. 건설 분야의 로비 한 건당 평균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로비를 막기 위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건가요? 누가 알려준 겁니까? 입찰을 담당한 공무원과 짜고 아예 최종 명단을 건네받는 경우도 있고 그 수법은 다양합니다. 이 같은 로비가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까 최근엔 사람을 고용해 다른 회사를 서로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유흥가 골목에 있는 러브 호텔로 들어갔다. 2시간쯤 뒤에야 몰래 빠져나옵니다. 불륜 관계입니다. 또 다른 불륜 남녀의 낯뜨거운 애정 행각. 일본 사립탐정이 합법적으로 촬영한 미행 영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행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행 장면 샘플 사진을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놓고 영업하던 심부름센터 사장이 최근 불법 미행을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미행 대상자는 입찰 평가위원들이었습니다. 대상자라고 해요, 대상자. 저희가 이제 잡고 일하는 사람들 대상자라고 하는데 제가 맡은 대상자는 시청의 건축과장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 수자원공사인가? 그거였어요. 이를 맡긴 사람은 포스코건설 영업부장. 포스코건설 직원이라는 건 감췄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집요하게 저한테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포스코 본점
본사를 지켜있을 텐데 누구를 만나는지를 좀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와 뭐 뒷돈을 거래한다든가 그 관계 경쟁사 관계자 이렇게 뭐 만나는 거 이런 거를 뭐 알면은 요즘에는 뭐 그 입찰 대상에서 제외가 된대요. 1,000여만 원을 받고 거래는 이어졌습니다. 단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을 잘해주려고 또 좋은 일이고 썩어 빠진 공무원들 돈 받나 안 받나 검은 돈 받나 안 받나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불법을 감시하겠다며 미행을 의뢰했던 포스코건설 부장도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미행하던 평가위원을 다른 심부름 업체에서도 뒤를 밟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업체들이 주차장이 쫙 깔린 거예요. 다른 건설사들이 쫙 다 의뢰를 한 거죠. 대상자 딱 나오니까 막 다들 차에 타가지고 막 다 따라가고 누구는 뭐 따라오다 놓치고 막. 자신들은 몰래 돈을 건네고 혹시 다른 회사가 돈을 건네는지 감시하고 심사위원들을 놓고 버리는 대기업들의 이전 투구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해 매수에 나서는 걸까? 지난 2008년 1,500억 원대 국책사업의 입찰 평가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던 회의실에서 손가락 크기의 일본제 밀수 도청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표면에서 나왔습니다. 요 도청기 표면에서 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지면은 그거를 채취를 한 겁니다. 도청 범위는 반경 500m. 결국 범인은 못 잡았지만 경찰은 입찰에 뛰어든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이 평가위원 명단을 빼내려고 몰래 설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기까지 동원한 첨단 수법. 그러나 로비의 고전적인 수법은 직원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난 2006년 5월 대전역 주택공사의 어느 부장이 새벽에 부산의 산업단지 기반공사 입찰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